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갑자기 푸르스름한 검은색 손가락이 밑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본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아마 죽은 자의 손가락으로 알려진 버섯의 일종인 자일라리아 폴리모르파일 거예요.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이 버섯은 4개에서 5개씩 무리를 지어 자라며 충분히 자라면 검게 변하고 구부러집니다. 푸르스름한 손톱은 포자가 있는 주머니로 어린 버섯에만 존재하며 나중에 단계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균이 균일하게 어두워집니다. 자일라리아는 이미 썩기 시작한 나무 구루터기와 병든 나무에서 자라며 나무의 즙을 먹고 나머지는 박테리아에 맡깁니다. 완전히 무해한 식물이에요. 할로윈 장식으로는 활용하기 좋겠지만 식용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문어 대곰보 버섯까지 추가한다면 여러분의 할로윈 파티는 심장마비를 일으키기에 충분할 거예요. 문어 대곰보 버섯 역시 곰팡이이지만 자일라리아가 인간의 모습을 약간 유지하고 있다면 이 곰팡이는 다른 차원의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존재처럼 보여요. 곰팡이는 녹색의 가죽 주머니인 알로 시작하여 곰팡이가 터질 준비가 될 때까지 자라요. 그런 다음 알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끔찍한 핏빛 촉수가 드러나고 짙은 녹색 또는 검은색 점액이 흘러나와요. 그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지만 이 버섯은 썩은 고기 냄새도 풍겨요. 이렇게 해서 포자를 옮기는 파리를 끌어들여 더 많은 괴물 알을 낳는다고 해요. 이 기괴한 생명체로부터 천천히 물러나는 동안 뒤를 돌아보며 비슷하게 끔찍한 또 다른 존재, 자칼푸드 식물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식물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에서 보내며 주변의 다른 식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하지만 흙층을 뚫고 나오면 곧바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마치 눈먼 3개의 턱을 가진 파충류 짐승처럼 보여요. 또한 썩은 고기 냄새를 풍겨 파리와 쇠똥구리를 끌어들여서 더 많은 기생식물이 사방에서 도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냄새로 자칼푸드를 찾고 싶다면 먼저 근처에 타이탄 아룸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타이탄 아룸은 무섭게 보이진 않지만 장엄한 자태를 뽐내는 거대한 녹색 꽃으로 뒷발로선 불꽃만큼이나 큰 3m 높이까지 자라요. 하지만 강력한 썩은 냄새를 내뿜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오래 감탄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특유의 악취를 들이마시지 않기 위해 코를 가리겠지만 파리와 다른 곤충들은 이 냄새를 좋아하고 식물의 수분을 돕습니다. 이 관목은 냄새로 당신을 놀라게 하지 않겠지만 그 안에는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피크난드라 아쿠미나타는 무해해 보이지만 중독의 대명사입니다. 남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에서 자라는 이 나무는 이상한 작용을 해요. 나무 껍질을 자르면 밝은 청록색 라텍스 피를 흘리기 시작해요. 이 라텍스의 문제는 대부분의 식물의 극미량으로도 독이 될 수 있는 금속인 니켈을 최대 25%까지 함유한다는 점이에요. 악취와 독이 가득한 악몽으로부터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도 이해하겠지만 나무에도 귀가 있어서 여러분의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의 귀와 똑같이 생긴 젤라틴 균류인 오리쿨라리아를 만나보세요. 이 귀는 나무에서 자라며 나무를 먹이로 삼습니다. 다 자란 균류는 마치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귀처럼 보여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투명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엔 겁이 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며 먹어도 안전해요. 귀수프 드실 분. 여기 신체 부위를 닮은 곰팡이가 하나 더 있어요. 출혈 치아 곰팡이는 짐작하셨겠지만 치아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이빨은 다소 소름 끼치는데 하얀 젤리 같은 덩어리에서 핏빛 액체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이름과 모습에 속지 마세요. 이 버섯은 포자가 자라는 피부에 이빨 같은 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 액체는 여러 면에서 나무 수액과 비슷합니다. 곰팡이는 토양에서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수액을 분비하는데 그 목적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먹어도 될까요? 독은 없지만 맛이 정말 나빠요.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딸기와 크림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별명임에 틀림없어요. 이미 소개한 식물들만큼 무섭진 않겠지만 인형의 눈이라는 관목은 분명히 소름이 끼칠 거예요. 이 초록색 식물은 윗부분에 키가 큰 붉은 줄기가 있고 그 위에 수많은 흰 열매가 달려있어요. 섬뜩한 사실은 각 열매의 중앙에 검은 점이 있어 전체 구조가 소름 끼치는 눈알나무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생김새에 겁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눈알을 먹어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독성이 강해서 하나만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쉽게 쓰러질 수 있으니까요.
저길 보세요. 저 검은 건 뭐죠? 박쥐인가요? 아니요, 그냥 꽃이에요. 이름은 검은 박쥐꽃입니다. 울창한 열대우림에서는 특히 해질녘에 이 으스스한 꽃을 진짜 박쥐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식물을 좋아해서 개인 정원에서 키운다고 해요. 허수아비로 키우는 거 아닐까요? 정원을 위한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옵션은 캘리포니아 피처 식물로도 알려진 코브라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끝이 말리는 관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어 실제 코브라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한 코브라 식물을 키우기로 마음먹었다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코브라는 전혀 까다롭지 않고 한 달에 벌레 한 마리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육식 식물이지만 식탐이 많지 않아요. 아마 파리를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정원사가 뒷마당에서 싫어하는 건 삼나무, 사과, 녹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는 이름처럼 삼나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상당히 혐오스러워요. 처음에는 나뭇잎의 흠집으로 시작하여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곧 갈색을 띤 노란색 꼬투리로 자라며 싹이 트기 시작할 만큼 충분히 자랄 때까지 크기가 계속 커집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단계는 갈색 꼬투리가 주황색 촉수를 내밀기 시작할 때인데 마치 이국적인 과일처럼 보여요. 곧 젤리 같은 질감의 새싹이 꼬투리를 점점 더 많이 덮고 주황색 돌연변이 문어처럼 나뭇가지에 매달립니다. 또한 공기의 습도에 반응하여 너무 건조하면 수축하고 습하면 부풀어 오릅니다. 수영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육지에서는 비너스 파리덫을 조심하겠지만 민물에도 쌍둥이 자매가 살고 있으니까요. 통발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것을 좋아해요. 모기 유충? 네, 좋아하죠. 옆에 있는 올챙이요? 그럼요. 늑대 인간의 존재는 믿지 않더라도 좀비나 적어도 좀비 곰팡이는 믿어야 할 거예요. 열대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 균의 포자는 개미의 몸속에 들어가서 준비될 때까지 조용히 자랍니다. 처음에 개미는 평소와 같이 일상을 보내지만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 있는 포자가 개미를 조종하고 개미는 숲 바닥에서 25c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곰팡이는 이곳을 가장 좋아하고 다음 포자를 내보낼 수 있어요. 개미의 등딱지를 뚫고 포자가 든 날카로운 바늘이 아래로 내려와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작은 일꾼의 머리에 쏘아댑니다. 하지만 솔직히 개미가 아닌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